네, 최성민의 히든 마켓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청담센터 최성민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대북 경협주에 대한 담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대북 경협주 전반적으로 분석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탑픽 종목을 지난 시간에 대아TI를 꼽아주셨는데 물론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조정을 받고 있고요.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선정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시리즈 1, 담론 1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먼저 저의 시각은 주식시장의 투자자로서의 시각입니다. 좌우를 따지지 않고 일단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어떤 현안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현안들의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제일 유력한 그리고 제일 가까운 시일 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비교적 제일 안전한 투자 대상은 네. 어디에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네. 정치적인 시각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철저하게 투자자로서의 입장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히든 마켓 스토리 유엔 안보리 제재 예외 인정입니다. 사실 이 뉴스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죠. 네. 뭐 우선 철도 현대화를 위해 이제 현지 남북 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미국 독자 제재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 허가를 좀 인정을 좀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민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워킹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 워킹 그룹이라는 게 사실 꼼꼼하게 세세하게 잘 소통을 해서 따지자라고 세우는 것이 이제 워킹 그룹이거든요. 그래요. 예. 워킹 그룹 짜여진 걸 이제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숨겨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킹 그룹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상장 기업에서 파이낸싱을 할 때 이제 회사 쪽하고 투자자 쪽, 그다음에 변호사, 회계사가 이렇게 모여서 팀을 짜서 일을 실수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들 때 이제 워킹 그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워킹 그룹의 효과인데요.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사실은 원활한 소통을 필요로 하니까 워킹 그룹을 만드는 거고요. 이제 그 발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하고 세 번째 목적은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자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결과물 도출의 확률을 제고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성의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 경협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워킹 그룹을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마켓 포인트 투자 포인트를 딱 캐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일부 보도에서는 뭐 한미 간의 이견이 얼마나 많으면 워킹 그룹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보도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결과를 또 도출해낸 겁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철도 관련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됐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푼 겁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서명한 북한, 러시아, 이란 패키지 법에 따라서 정유 제품을 북한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철도 공동조세에 필요한 유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못 가져가는데 이런 것들을 미국 대북 독자 제재 인정을 받았어야 됐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수출 관리령에 의해서 미국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제품은 가져가지 못한다. 대북으로 북한으로 반출을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문제가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뉴스를 접하는 내용보다 속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좀 더 까다로웠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는 남한이 제안한 날짜를 북측이 받아들인다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북 공동 연구조사단은 경의선 구간, 그러니까 이제 개성하고 신의주에 이어서 동해선 구간, 금강산하고 두만강입니다. 조사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남측 기관차가 5, 6량의 객차를 이끌고 방북한 뒤에 북측 기관차로 바꿔서 북측 구간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의선은 한 410km 정도 됩니다.
동해선은 한 780km, 합치면 1200km에 달하는데요. 두 구간을 모두 조사하는 데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20일 정도 걸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남북 정상이 이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 개최도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뭐 제 생각엔 좀 무리한 추측일 수도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로 갈아타서 서울을 답방한다면 그 또한 상당히 센세이션한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사실 올해도 11월도 거의 갔고요.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봤을 때 뭐 올해 안에 힘든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20일 정도가 걸린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고요.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히든 마켓 스토리 두 번째 키워드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이제 그 제일 먼저 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DITI인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 DITI보다도 좀 더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게 엔지니어링 회사인데요. 네. 엔지니어링한 말은 이제 광의 의미로서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범위를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 안정성, 경제성, 보안성의 실용적인 관점에서 설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이런 철도 엔지니어링 업체가 가장 먼저 남북한의 철도 연결 및 복선화 사업에 투입이 돼서 관여가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성사진. 이제 성사진을 만들어야 네.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 탑픽으로 말씀해주신 DITI보다 그러니까 철도 연결에 더 관여를 하는 그래서 먼저 영향을 받는 회사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이번에 투자 아이디어는 독립리서치사 아름을 참고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바로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예. 네. 철도 산업이 이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가장 먼저 엔지니어링 회사가 이제 북한으로 가서 이제 청사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동사는 국내 1위의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로 2014년 그 DMZ 세계 평화 공원 기본 구상 계획 용역을 수행했고요. 또 2015년에는 경원선 복구 및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북 사업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예, 향후에도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굳이 뭐 남북 경협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수의 철도 엔지니어링 관련된 실적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10년 만에 이제 적격성 심사가 통과된 위례 신사성 연장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9년 주목해야 될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위례 신사선은 위례 중앙역, 삼성역, 신사역 뭐 이런 있는 총 길이 14.8km의 이제 경전철 노선인데 2008년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고 이게 총 사업 규모는 한 1.4조 원, 1조 4천억에 정도 됩니다. 이제 위례 신사역이 연장이 되면 강남에서 이제 그 위례역에서 강남으로 들어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렸는데 네. 한 2, 30분으로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숨겨진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확인을 해보고요. 결론까지 가봐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엔지니어링이고요. 세 번째는 성장 이력과 보너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경협주, 테마주 하면 뉴스라든지 아니면 기대감에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실적 부분 어떻습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저도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는 투자 습관을 가지고 있고 항상 뭐 펀드멘털에 기반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테마성의 주식을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동사는 사실 과거의 이력들을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살펴보면 과거의 3년간 매출액도 한 매년 20%씩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매년 30-4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해당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영업이 한 50%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은 퍼가 한 13배 되지만 내년에 이제 7-8배로 떨어지게 됩니다. 엔지니어링 업체로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링 업체의 평균 표가 한 15배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일 보너스로 회사가 본 철도 연결 사업, 남북 간의 철도 연결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저는 담당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뭐 20배, 30배 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방금 좀 전에 나왔던 실적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적을 또 우리가 중요하게 네. 봐야 하니까요. 네. 보시면은 영업이익, 매출액보다도 영업이익을 확인을 해 보면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급격하게 안 좋아진 흐름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이 위례 중앙역, 삼성역, 신사역 이 네. 구간이 약간 연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적을 바라보면 순이익단은 그렇지만 영업이익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을 보시면 상당히 좋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의 영업이익도 추정이 상당히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앞서서 네. 말씀해 주셨듯이 영업이익 50% 정도의 성장이 내년에 예상이 네. 된다라는 분석이 애널리스트 분석 결과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성민의 히든 마켓 스토리 오늘 남북 경협주, 대북 경협에 대한 담론 두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또 하나 알려드릴 사항은 이사님께서 12월 4일 다음 달 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와운의 전문가로 데뷔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또 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매일 오전 8시에 이제 찾아뵙게 되는 거고요. 이제 뭐 17년간 해외에서 외국인 상대로 이제 그 컨설팅을 했는데 이제는 또 우리 와운의 시청자 여러분들, 한경TV 시청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뭐 상담을 좀 해드리고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진정성 있는 또 변화된 새로운 또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청담센터 최성민 이사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